이번 시간에는 우리 찾기 참조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기 참조 함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hlookup, vlookup이요. 자, hlookup과 vlookup은 똑같은 거예요. 어떤 특정 기준값을 찾아라. 어디서 이 범위에서 기준값을 찾아라. 찾아서 지정된 열번호에 있는 거 가지고 와라. 지정된 행번호에 있는 거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hlookup, vlookup은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 vlookup 같은 경우는 이제 열 기준으로 해서 참조를 하는 거고요. hlookup은 이제 행참조하는 거예요. 우리 요 h가 한글로 따졌을 때 히읗 발음 나잖아요. 그래서 h가 행이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참조하냐 열참조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hlookup, vlookup하고 두 가지 나눠진 거예요. 행참조한다, 열참조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보세요.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곳에 들어있는 값들이 열 기준으로 되어 있냐, 행 기준으로 그렇게 들어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상여금을 구하래요. 상여금을 구할 때는 지금 옆에 상여금 지급기준 표에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얘는 근무 연수가 몇 년이냐에 따라서 자격증 수당도 달라지고 상여금의 비율도 달라집니다. 그럼 여기서 상여금을 내가 구하고자 할 때는 이 상여금 비율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이제 다른 곳에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이런 거를 참조해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이곳에서 가지고 오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hlookup, vlookup을 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참조할 곳에 이 데이터가 행 단위로 들어있냐 열 단위로 들어있냐에 따라서 hlookup, vlookup 나눠서 쓰는 겁니다. 지금 얘는 근무 연수가 이렇게 가로로 들어있죠. 행 단위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수당도 행으로 들어있고 상여금도 행으로 들어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hlookup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표를 보니까 지금처럼 여기 등급을 구하래요. 근데 등급표를 보니까 포인트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결정이 되나 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포인트가 있죠. 12포인트에 해당하는 등급을 이제 내가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때 이제 이 등급표가 포인트가 이제 열 방향으로 들어있고 등급도 열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열 방향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작성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vlookup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것도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내가 얘를 참조를 해야 됩니다. 얘가 지금 행 단위로 들어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hlookup 쓰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요 학점도 가중 평균값에 따라서 이제 학점이 계산이 되나 봐요. 그래서 학점 기준표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얘도 지금 가중 평균이다. 그리고 옆으로 들어 있고 행 방향으로 들어 있고 평점도 지금 행 방향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hlook 쓰는 거고 지금 여기서 이제 직업을 구하는데 직업 코드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나 봐요. 그래서 코드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이곳을 참조해야 되겠죠. 얘가 지금 코드가 들어있을 때 열 방향으로 직업도 열 방향으로 그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얘는 vlookup을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참조하고자 하는 곳의 데이터가 행 방향으로 들어있냐 열 방향으로 들어있냐에 따라서 hlook, vlook 그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사용법이나 그런 것들은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choose라는 함수요. choose라고 하게 되면 얘 선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몇 번째 있는 거 선택해라 라고 찍어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첫 번째에다가 A를 써놓고 두 번째에다 내가 B를 썼습니다. 인수를 내가 1이라고 쓰게 되면 첫 번째 거 선택해라 그런 뜻이고요. 내가 인수를 2라고 쓰게 되면 두 번째 거 선택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수가 1이면 첫 번째 거를 출력해주고 인수가 2면 두 번째 거를 입력해라, 출력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번째는 여러 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라는 거예요. 인덱스는 생김새가 범위, 행, 열 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이제 인덱스의 기본 형태예요. 그래서 범위, 행, 열 하고 이렇게 생겼는데 지정된 범위 있죠. 여기서 지정된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요. 인덱스 얘가 이제 확장된 거예요. 해서 앞에 거랑 똑같아요. 범위, 행번호, 열번호하고 찍어주는데 마지막에 이제 범위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범위, 앞에서 잡은 요 범위 있죠. 요 범위가 두 개 이상을 지정했을 때 그때 범위 번호를 써요. 그때 이제 번호를 내가 1로 지정하게 되면 첫 번째 범위가 사용이 되고요. 2로 지정하게 되면 두 번째 범위가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해서 내가 행번호, 열번호 여기서 지정된 거 있죠. 행과 열이 교차되는 그 위치에 셀 참조를 반환해 주는 게 우리 인덱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룩업은 쓰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준값 범위 잡을 때도 있고요. 기준값 찾을 범위, 결과 범위하고 이렇게 잡을 때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범위라는 곳이 있죠. 이 범위에서
첫 번째 행이 됐든 첫 번째 열이 됐든 거기서 내가 이 기준값으로 정해놓은 그거를 찾습니다. 찾아서 범위의 마지막 행이 됐든 마지막 열이 됐든 같은 위치에 있는 값을 입력해주는 게 우리 룩업이라는 함수요. 여기서는 이제 기준값이 있고 찾을 범위가 있고 결과 범위가 있죠. 그래서 이 찾을 범위에서 이 기준값을 찾아요. 찾아서 그것과 같은 위치에 있는 이 결과 범위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는 게 룩업이요. 그 다음에 이제 매치라는 함수요. 매치라는 함수는 기준값, 범위, 옵션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정하는데 이 범위에서 이 기준값을 찾습니다. 찾아서 그거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를 표시해 주는 게 우리 매치라는 함수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프셋이요. 오프셋이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범위가 있죠. 그 범위에 몇 행 몇 열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표시해라, 그겁니다. 여기서 높이하고 너비가 있는데 높이는 행의 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너비는 열의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범위에서 지정한 행과 열만큼 떨어진 그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해줘라. 그게 이제 오프셋이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컬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열 번호를 출력해 주는 거고요. 로우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행 번호를 출력해 주는 걸 보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컬럼 S, 그 다음에 로우 S하고 S가 붙은 것들이 있어요. 얘는 이제 개수 세주는 거예요. 그래서 셀 범위에서 지정한 그곳에 열이 몇 개가 있는지 그 개수를 구해주고요. 로즈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행의 개수를 구해주는 게 로우 S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즈요. 자, 얘는 뭐냐? 이 범위에 입력된 값을 행과 열을 서로 바꾸어서 현재 셀에다가 그냥 표시해 주는 걸 보고 얘기해요. 행열 바꿔주는 거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드레스요. 어드레스다 그럼 이제 주소죠. 여기서 지정한 이제 행번호와 열번호에 대한 셀 주소를 우리가 주소 형태로 표시해 주는 걸 보고 어드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번호와 열번호에 해당하는 셀의 주소를 표시해 주는 게 어드레스고요. 이때 이제 참조 유형에는 1, 2, 3, 4하고 네 가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참조 방식에 보게 되면 상대 참조가 있었고 절대 참조가 있었고 혼합 참조가 있었죠. 그거 이제 지정해서 셀 주소를 표시하는 겁니다. 1이면 이제 절대 참조, 2이면 이제 행 참조, 3이면 열 참조, 4면 상대 참조해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에어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위 안에 영역의 개수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때 이제 범위를 하나만 써도 되고요. 여러 개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 쓸 때는 에어리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가로 원래 있던 에어리어 가로 열어주고요. 그 안에서 가로를 한 번 더 열어서 첫 번째 범위 컴마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 가로 닫아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에어리어 가로 닫아줘야 돼요. 이렇게 범위를 여러 개 지정하고자 할 때는 그 안에서 범위와 범위를 가로로 또 묶어준다 라고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요. 인다이렉트다 라고 하게 되면 주소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텍스트를 셀 주소로 변환을 해요. 변환을 해서 그 셀 주소에 있는 값을 그대로 표시해 주는 게 우리 인다이렉트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링크요. 하이퍼링크하고 위치를 찍게 되면 하드디스크가 됐든 우리 네트워크 서버가 됐든 인터넷이 됐든 이런 곳에 이제 지정된 문서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거를 열어볼 수 있게끔 바로 가기가 됐든 이동 테스트가 됐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하이퍼링크입니다. 자, 그러면 찾기 참조에 관한 그런 함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보자고요. 첫 번째 거 보니까 지금처럼 함수가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 룩업이 지금처럼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왔죠. 자, 룩업이라는 거는 지금 요 위에 게 기준값에다가 범위만 쓴 거예요. 기준값, 범위 그렇게만 쓴 겁니다. 자, 요 기준값 58을 찾아라.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이 범위 그러면 지금 요 범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 범위 중에 첫 번째 행이 됐든 첫 번째 열이 됐든 거기서 이제 58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58을 찾는데 58보다 작은 것 중에 58보다 작은 것 중에 가장 근사값을 찾습니다. 그러면은 100이다 그러면 100은 58보다 크기 때문에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이죠. 그래서 얘를 찾아요. 얘를 찾아서 그거에 해당하는 마지막 행이나 마지막 열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지금 열 단위로 찾았기 때문에 마지막 열에 있던 얘를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5%하고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룩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쓴 게 세 가지를 썼죠. 이 58이라는 게 이제 기준값, 찾는 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찾을 범위요. 58을 이 범위에서 찾아라. 찾아서 B에 구해서 B의 12번에 있는 열에 같은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그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보게 되면 찾는 값이 58이고요. 그 다음에 A9에서 A10이 그랬어요. A9에서 A10이다. 그럼 지금 요 판매량이 들어있는 요 열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9에서 B10이다. 그러면 할인율이 들어있는 이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8을 여기서 이제 판매량에서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또 50에 해당하는 건 여기서 찾겠죠. 찾아서 할인율, 여기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그 데이터를 출력해라.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요 5%가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H룩업이라는 함수가 나왔습니다. H룩업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하고 이렇게 세 개가 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차이가 뭐냐면은 맨 끝에다가 이제 옵션을 썼냐 안 썼냐 그 차이예요. 해서 첫 번째 거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을 생략하고 그냥 쓴 거죠. 옵션을 생략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true 옵션을 준 거고요. 세 번째 거는 이제 false 옵션을 줬습니다. 생략을 하거나 true를 쓰면 똑같아요. true는 생략해서 그냥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false를 썼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자, F, false를 줬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100%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그런 뜻이고요. true를 쓰거나 이제 생략을 하게 되면 근사값 찾으라는 거예요. 근사값. 근사값을 찾는데 어떤 것 중에 찾냐? 나보다 작은 것 중에 가장 가까운 값을 찾아라. 그게 이제 true 옵션입니다. 생략을 하거나 true를 쓸 때는 반드시 참조하고자 하는 곳의 데이터 있죠. 그곳의 데이터가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정확한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자, B1에서 D5를 참조한대요. B1에서 D5다. 그럼 지금 이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이 범위에서 H룩업이에요. H다 그러면 행 참조하는 거죠. 행 단위로 해서 15를 찾아라 라는 거예요. 첫 번째 행에서 이제 15를 찾겠죠. 15를 찾을 때 나보다 크지 않은 값 중에 가장 근사값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10이 되겠죠. 20으로 넘어가게 되면 20은 나보다 크기 때문에 20은 안 되고요. 10에 해당하는 거 이곳으로 이제 갈 겁니다. 가서 거기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출력해라. 두 번째 행에 있는 값을 출력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참조 범위에서 여기가 1행이죠. 내가 이만큼 참조하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1행이고 여기가 2행입니다. 그래서 2행에 있는 요 10원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이번에는 똑같아요. 참조하는 범위는 B1에서 D5 똑같은 범위고요. 그 중에서 이제 29를 찾으래요. 29다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겠죠. 29니까 30으로는 못 넘어가잖아요. 그죠? 나보다 작은 값 중에 내가 지금 29를 찾을 거니까 29보다 작은 것 중에 가장 근사값 그게 20이 되겠죠. 20에 해당하는 거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출력해라. 네 번째 행에 있는 거 출력해라. 그럼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이 범위니까 여기서 첫 번째 행이 얘고 두 번째 행이 얘고 세 번째 행이 얘고 네 번째 행이 얘입니다. 그래서 요 70원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문제하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true 옵션을 true를 쓰거나 생략을 했죠. 그래서 근사값으로 찾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좀 보자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똑같이 29를 찾으래요. 29를 찾긴 찾는데 범위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4행에 있는 거 출력해라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false라는 요 옵션이 사용이 됐어요. false라는 거는 100% 일치하는 거 찾아라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9를 이 범위에서 찾으래요. 찾는데 29가 있어요 없어? 없어요. 없어서 지금처럼 NA하고 이런 오류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요게 H룩업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또 여기에 V룩업이 나왔습니다. V룩업도 여기 끝에 보니까 false를 썼냐 true를 썼냐 둘 중에 하나예요. false가 H룩업 V룩업에 똑같다 그랬죠. false가 이제 정확하게 100%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그거고 true는 나보다 크지 않은 근사값을 찾아라 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true를 쓸 때는 참조하고자 하는 것의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값을 찾을 수 있더라. 아니면 이상한 데이터가 나타나더라. 해서 여기서 첫 번째 거 보니까 다라는 글자를 찾으래요. 어디에서? A2부터 D5까지. A2다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거죠. D5다 그럼 요 마지막 데이터까지요. 해서 지금 이 범위에서 V룩업 열 단위로 찾아라. 뭐를? 다라는 글자를 찾아라. 다를 찾으니까 다랑 똑같은 게 지금 여기 있죠. 이걸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출력해라. 세 번째 열에 있는 거 출력해라. 지금 여기에 1열에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 열에는 얘네가 들어있고 세 번째 열에 얘네가 들어있습니다.
그때 이제 찾을 때 세 번째 열에 있는 이 60원을 찾아서 가져가겠죠. 그래서 결값이 60하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거 보니까 이제 나라는 글자 찾으래요. 나라는 글자를 찾는데 근사값으로 찾으래요. 찾는 범위는 똑같고요. 그때 찾아서 나라는 글자를 찾아가지고 네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래요. 이번에는 근사값이요. 여기 보니까 나라는 글자랑 정확하게 100% 일치하는 게 있어요? 없어? 없어요. 얘는 이제 근사값을 찾는다 그랬죠. 나라는 글자보다 작은 것 중에 가장 근사값이 가죠. 가나다라 그런 순서대로 시작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 가에 해당하는 걸 이제 가져가는데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가지고 와라? 4열에 있는 거 가지고 와라. 첫 번째 열에는 가나다라 얘네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 열에는 얘네가 들어있고 세 번째 열에 얘네 들어있고 네 번째 열에 이제 얘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90원 요거를 가져갈 거예요. 요게 V룩업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라는 함수요. 인덱스라는 함수는 앞에 범위 쓰고 그 다음에 행번호 열번호 쓴다 그랬죠. 그래서 A1부터 D5 A1부터 D5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 범위 얘기하는 거죠. 이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이요? 2행 3열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 와라. 그래서 여기가 1행이고 여기가 2행이죠. 2행 3열에 있는 거 여기가 1열, 2열, 3열이죠. 그래서 2행 3열에 있는 요 50원을 가지고 가는 게 인덱스라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치라는 함수요. 매치라는 함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죠. 지금 얘네 보니까 앞에 있는 찾는 값 그리고 찾을 범위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1을 썼냐 마이너스 1을 썼냐 0을 썼냐 그 차이입니다. 이게 이제 옵션 쓰는 자리죠. 매치라는 게 찾고자 하는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를 나타내 준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옵션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옵션을 0을 쓰게 되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그런 뜻이고요. 그냥 1을 쓰게 되면 근사값 찾아라. 마이너스 1을 써도 근사값을 찾아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근사값 똑같은 게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1이라고 썼을 때는 작거나 같은 거, 내가 찾고자 하는 것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근사값을 찾아라 그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값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 중에 근사값 찾아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꼭 지켜줘야 되는 게 우리가 옵션을 1로 쓰게 되면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범위 있죠. 그 범위가 반드시 오름차순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썼을 때는 그곳에 참조하고자 하는 값들이 내림차순으로 반드시 정렬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게 되니까 58이라는 값을 찾으래요. 어디에서? A9부터 A12 영역에서. A9부터 A12 영역이다. 그럼 지금 요 영역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58이라는 값을 찾으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옵션을 그냥 1로 썼기 때문에 근사값을 찾겠죠. 근사값을 찾긴 찾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값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 찾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58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 중에서 작은 것 중에서 가장 근사값이 요 50이죠. 그래서 내가 지정한 범위에서 이 50이라는 값은 세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3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리고 요 찾고자 하는 값들이 1이다, 30이다, 50이다, 100이다 하고 오름차순이 되어 있죠. 그래서 1로 썼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썼을 때는 지금처럼 이런 오류 메시지가 나와요.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내림차순 정렬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로 썼을 때는 내림차순으로 반드시 이곳에 데이터가 정렬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NA하고 오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매치 같은 경우는 58이랑 옵션을 0을 썼죠.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으래요. 58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NA하고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프셋이라는 함수요. 오프셋이라고 되어 있고 A1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기준 위치고요. 그 다음에 A1셀을 기준으로 2행 3열 떨어진 곳의 위치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A1셀이다. 그럼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2셀을 기준으로 해서 2행 3열 떨어진 곳이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2행, 그 다음에 3열이요. 하나, 둘, 3열에 떨어진 이 뒤에 3번이 선택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100이라는 값이 100원이라는 값이 이렇게 출력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어리어라는 요 함수요. 자, 여기 두 개 나왔죠. 지금 여기 거 위에 거 보니까 A1부터 D5요. A1부터 시작해서 D5다. 그러면 지금 이 범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영역이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어요. 그래서 한 개라고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에어리어하고 지금처럼 요 영역이랑
A8에서 B12, A8에서 B10이다. 그럼 요 영역이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영역이 하나, 두 개죠. 그래서 이렇게 2라고 나온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게 이게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영역을 하나만 지정할 때는 그냥 이렇게 에어리어라는 요 가로만 열고 닫고 해주면 되는데, 영역을 2개 이상 표시할 때는 에어리어 가로가 여기 있고요. 그 안에 영역을 또 표시할 때 가로를 하나 더 열어서 묶었습니다. 요거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해서 에어리어 여기서 이제 영역을 여러 개 쓸 때는 그 영역들을 각각 쓰기 전에 가로를 열고 닫고 먼저 해줘야 된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지금처럼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참여 횟수표를 참고해서 참여도를 계산하래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참여도 계산하는 칸이 있죠. 얘를 계산할 때는 얘를 참조해서 계산을 하고 코드표라는 걸 참조해서 구입 상품을 계산하는 수식을 완성하래요. 자, 여기 보니까 코드표가 있는데 얘네들을 보고 여기 상품 분류가 쭉 써져 있죠. 이것들을 이 구입 상품에다가 이제 갖다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해서 H룩업이든 V룩업이든 그렇게 사용해라. 그리고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H룩업, V룩업을 이용하라 그랬는데 지금 얘 참여도를 계산할 때는 참여도를 여기서 이제 가져가야죠. 근데 얘네들이 참여도다 하고 행 단위로 들어있고 참여횟수도 행 단위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도를 구할 때는 우리가 H룩업이라는 함수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구입 상품 구할 때요. 얘는 구입 상품 보니까 상품 분류가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의류다, 뭐 주방 소품이다, 가전제품이다 하고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얘네들이 전부 다 열 단위로 들어있고 이것들은 코드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그 코드도 전부 다 열 단위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입 상품을 구할 때는 우리가 V룩업이라는 함수를 써서 계산할 거예요. 그때 이제 옵션을 쓸지 말지 여기서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여도를 계산할 때 우리가 요 참여 횟수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9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라고 그렇게 해야죠. 8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6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라고 해야 되는데 이곳에 참여 횟수가 전부 다 오름차 순으로 전부 다 정렬되어 있고 그리고 중간에 여기 8도 있는데 8이랑 똑같은 건 없죠. 그러니까 얘는 옵션에 그냥 생략하고 쓰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입 상품 계산할 때요. 구입 상품은 보니까 코드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 코드를 보니까 A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B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C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섞여 있어요. 섞여 있으니까 정렬이 안 된 상태죠. 그리고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문자기 때문에 지금 얘랑 똑같이 100% 일치하는 거 찾아라 라고 해서 옵션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입 상품을 구할 때는 옵션을 false라는 옵션을 줘서 그렇게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럼 직접 함수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참여도 구할 때는 우리가 H룩업 쓴다 그랬죠. 그래서 는이라고 쓰고 H룩업이요. H룩업이라고 쓰고 이 참여도라는 건 참여 횟수에 따라 결정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참여 횟수에 관한 거를 찾아라. 어디에서 찾아라? 요만큼, 요 범위에서 찾아라. 이렇게 해서 참조 범위를 잡을 때는 지금처럼 이런 제목은 범위 잡지 않습니다. 왜? 얘네들까지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목 빼고 이 데이터들 중에서 찾는 거기 때문에 제목 빼고 이렇게 데이터만 범위 잡아줘요. 그리고 내가 첫 번째 사람 걸 계산하든 두 번째 사람 걸 계산하든 세 번째 사람 걸 계산하든 무조건 참조할 범위는 이곳으로 딱 정해진 거죠. 그래서 이 참조할 범위는 우리가 전부 다 F4번 눌러서 달러를 다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C4에 해당하는 거, 나의 참여 횟수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어디에서? 여기서 찾아라. 찾아서 나는 여기서 뭐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참여도, 소극적이다, 보통이다, 적극적이다 이런 걸 가지고 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올 데이터는 참조할 범위에서 지금 두 번째 행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행에 있는 거 가지고 오라고 맨 뒤에다가 컴마 2하고 그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옵션은 그냥 생략하고 써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엔터. 그랬더니 9하고 적극적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채우기엔들 쭈르륵 해버리면 지금처럼 보통이다 이렇게 나오고 소극적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입 상품 구하는 거예요. 자, 는이라고 쓰고 얘는 V룩업 쓰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V룩업이라고 써주고 얘는 이제 코드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A100이라는 코드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라. 이 범위도 어떤 사람 거를 구하든 간에 무조건 이 범위를 참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는 변하지 말라고 F4번 눌러서 전부 다 달러를 붙여줘야 되고요. 여기 있는 걸 찾아서 이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가져가면 돼요. 참조하고자 하는 범위가 이만큼이고요. 이 두 개 중에서 두 번째 열에 있는 상품 분류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거 가지고 와라 라고 2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다가 이제 false라고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아라 라고 써주고 가로 닫고 엔터 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 치울 게임들을 쭈르륵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결값이 다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hlookup, vlookup 사용하는 거고요. hlookup 쓸까 vlookup 쓸까는 지금 얘네들 참조할 곳의 데이터가 행 단위로 들어있냐 열 단위로 들어있냐 거기에 따라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이제 옵션 있죠. 그거 정확하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이제 다음 표에서 표시된 부분의 값을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래요. 그때 이제 결과값이 계산될 셀 영역에 동시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배열 수식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배열 수식은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자세히 배울 건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쓴다라고 그냥 그렇게 사용법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지금 요 칸에서는 제품명을 구할 거예요. 제품명을 구하긴 구할 건데 지금 여기 표 1번에 보니까 제품 코드다, 제품명이다, 단가다고 이렇게 들어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품명을 구할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단가도 지금 이 표를 참조해서 내가 구할 거예요. 그리고 요 등급은 그 위에 보니까 등급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 등급표 얘를 가지고 이제 등급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vlookup이라는 함수 사용해서 이제 이 제품 코드에 해당하는 그런 제품명들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참조할 곳을 보니까 열 단위로 들어있죠, 데이터가. 그래서 vlookup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 참조할 곳에 내가 찾고자 하는 값들이 전부 다 오름차수는 정렬되어 있습니다.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옵션을 따로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결과값이 계산될 그 영역에 동시에 반영되도록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이곳에 결값이 나타날 거예요. 이곳에 동시에 이제 결값이 다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범위 잡아주고요. 그리고 식을 쓰기 시작하면 됩니다. 해서 vlookup이라고 써주고, 자, 이곳에 들어있는 이 제품 코드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전부 다 잡아주면 되죠. 내가 전부 다 계산의 범위를 다 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전체 영역을 다 잡아주고요. 컴마, 어디를 참조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만큼을 참조할 거죠. 참조를 해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가져가면 돼요. 참조하고자 하는 곳에서 내가 지금 가져갈 게 제품명이죠. 제품명은 두 번째 열에 들어있죠. 첫 번째 열에는 제품 코드가, 두 번째 열에는 제품명이 들어있고, 세 번째는 단가가 들어있죠. 그래서 나는 지금 가져갈 게 제품명이기 때문에 두 번째 열에 있는 거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주고, 옵션은 생략해주고, 이렇게 여러 개의 범위를 한꺼번에 동시에 계산되게 만들 때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서 배열 수식 형태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한꺼번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곳에 수식이 다 똑같은 수식이 입력이 돼요. 그러면서 결과값은 다 다르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가도 한번 구해볼게요. 단가도 지금처럼 똑같이 구할 거예요. 구하는데 이제 vlookup 쓸 게 아니라 index라는 함수를 써서 단가를 구할 겁니다. index라는 함수는 범위, 행, 열하고 그렇게 생겼죠. 지금 요 첫 번째 칸에는 디스켓의 단가를 가지고 오면 되고요. 여기는 토너의 단가를 가지고 오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스캐너의 단가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디스켓의 단가를 가지고 올 때 지금 내가 범위를 요만큼을 참조하겠다라고 했을 때 디스켓의 가격은 3행에 있죠. 내가 지금 요만큼 범위 잡으니까 여기가 1행이 되고 2행이 되고 3행이 되고 4행이 되고 5행이 되죠. 그 3행에 몇 번째 열에 있는 거요? 세 번째 열에 있는 요 45,000원을 이쪽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거는 토너다. 그러면 토너의 가격 12,300원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4행에 있는 세 번째 열에 있는 걸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제품 코드가 여기서 이제 이 참조할 곳에 행 번호로 이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단가를 가져갈 거니까 무조건 세 번째 열에 있는 거 가져가라 라고 그렇게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식 한번 써볼게요. 자, 는이라고 써주고 인덱스 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참조할 범위가 이만큼이죠. 이곳을 참조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행 번호 써주면 되죠. 이 제품 코드가 전부 다 행 번호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내가 해서 여기 있는 것들 싹 다 계산 한꺼번에 할 거니까 얘네들도 한꺼번에 다 잡아주면 돼요. 이 각각의 행 번호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라고 그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열 번호요. 열은 무조건 세 번째 열에 있는 단가를 가지고 올 거죠. 그렇게 해놓고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싹 다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등급은 이제 얘도 이제 vlookup으로 구해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lookup이라는 함수 써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전부 다 잡아주고요. 얘는 지금 보니까 등급이 뭐에 따라 결정돼요? 매출액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매출액에 해당하는 거 찾으라고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해서 얘도 동시에 반영되게 할 거니까 전부 다 범위 잡아주고요. 는이라고 쓰고 룩업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요 매출 금액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찾을 값 전부 다 잡아주고 컴마. 그 다음에 이제 찾을 범위요. 찾을 범위는 여기요. 요 매출액에서 내 거에 해당하는 요 매출액을 찾아라. 찾아서 어디에 있는 거 가져갈 거예요? 등급까지 갈 거죠. 자, 이곳에 위치한 그 데이터를 출력해달라. 이렇게 써주고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결값이 쭉쭉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찾기 참조함수 같이 살펴봤는데 여기 있는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푸세요.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셔야 되는 게 V룩업, H룩업, 그 다음에 인덱스 그 세 개 함수는 무조건 100% 이해하시고 지나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H룩업, V룩업하고 매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 쓰는 게 따로 있었어요. 그죠? 그 옵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100%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그 함수들도 나중에 이제 실기 넘어가면 실기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무조건 나와요.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H룩업, V룩업의 옵션이요. 옵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true가 있고 false가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tru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가 우리가 옵션을 생략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게 true다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false 먼저요. false다 그럼 false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랑 정확하게 100% 일치하는 값만 찾아줘요. 만약에 일치하는 값이 없으면 오류가 나옵니다. 얘는 100% 일치하는 값만 그렇게 출력해 줄 때 사용하는 거고요. true를 옵션을 사용하거나 이제 생략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 있죠. 그것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 가장 근접한 근사값을 찾아주는 게 우리 true 생략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들어있는 그런 첫 번째 행이죠. 첫 번째 행이 됐든 첫 번째 열이 됐든 그 값은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우리가 true 옵션을 써서 특정 값을 내가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true라는 옵션은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해서 쓰면 그게 true라는 옵션을 쓴 거다라고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true 사용해서 내가 옵션을 썼을 때는 기준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 가장 근접한 근사값을 찾아주더라. 그리고 참조할 범위의 데이터가 반드시 뭐가 돼 있어야 된다? 오름차순 정렬돼 있어야 된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false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정확하게 100% 일치하는 값만 찾아주더라. 일치하는 값이 없을 때는 오류가 나타난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치 옵션이요. 매치 옵션에는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1이 있고 0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0이다 그러면 0은 정확하게 100%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그런 뜻이고요. 1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는데 1 같은 경우에는 근사값을 찾아요. 마이너스 1도 근사값을 찾습니다. 근데 근사값 찾을 때 기준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근사값 찾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 기준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근사한 근사값을 찾아줍니다. 내가 옵션을 1로 썼을 때, 마이너스 1로 썼을 때 그때 다른 점이 얘예요. 1로 쓰게 되면 해당 범위가 반드시 뭐가 돼 있어야 된다? 오름차순으로 정렬돼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1을 썼을 때는 해당 범위가 반드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꼭 돼 있어야 돼요. 만약에 범위가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는데 내가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 오류 나와요. 내가 옵션을 1을 썼는데 그 범위가 내림차순 정렬돼 있어도 오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옵션들이 좀 헷갈려요. 헷갈리는 옵션이 요거밖에 없어요. 더 이상 이제 옵션 외울 건 없습니다. 그래서 H룩업, V룩업 옵션 꼭 외우셔야 되고요. 매치 옵션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때려 죽여도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무지하게 자주 나와요. 헷갈리니까.